안녕하십니까. 저는 하얀세상 주식회사 숲해설가 청설모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분당 중앙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지금 중앙공원을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앙공원은 분당 시민들이 정말 즐겨 찾는 명소인데요. 한번 탐사해 볼까 합니다. 자, 저와 함께 분당천으로 출발하실까요? 여기를 보면은, 가까이 한번 와보세요. 여기를 보면은 이게 지금 버드나무인데요, 일부러 심은 게 아니고 전부 자생하고 있는 버드나무예요. 이 버드나무 잎에 이렇게 벌레가 붙어 있어요. 이거는 매미나방의 애벌레인데요, 이러한 벌레들이 여기 잎을 많이 갉아먹은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1년 중에 애벌레가 가장 많이 나올 시기예요. 여러분들, 이 애벌레를 송충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송충이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이 나방 애벌레는 지난 겨울 알로 겨울을 나고 봄에 애벌레가 돼가지고 많이 컸어요 지금.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하천에 새가 있어요. 새가 사랑스럽습니까? 사랑스러울 거예요. 새가 우짖는 걸 보면은 정말 마음이 참 좋죠. 하지만 이런 벌레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정말 혐오스럽고 정말 곁에 가고 싶지도 않을 만큼 징그러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새들은 지금 이 시기에 알을 낳고 알이 깨어난 그 새끼들은 이러한 애벌레를 잡아다가 먹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이 애벌레가 없다면 새들은 여기에 오지를 못합니다. 애벌레가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연관되어 있는 관계를 잘 아셔야지 애벌레에 대해서 막연한 혐오감이라든가 막연한 거부감을 갖지 않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애벌레는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또 진행해 볼까요? 자, 물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돌멩이를 하나 지금 물속에서 끄집어내 보니까 이 돌멩이에 뭐가 많이 붙어 있어요. 자, 바로 이러한 것들이 모래알을 붙여 가지고 애벌레 집을 짓고 살아가는 날도래예요. 이 날도래는 물속에서 애벌레 시기를 이렇게 모래를 붙여 가지고 집을 지어 가지고 사는데, 여러분들 가끔 보면은 그 주머니 나방, 도롱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날도래는 물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부패하기 쉬운 유기물 같은 거를 먹어치우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물속에 이러한 것들이 돌멩이 하나에도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이 개체가 이 속에 많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고요. 이러한 친구들이 많이 산다는 것은 이 물이 맑게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얼음벌레는 어떻게 생겼느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있네요. 자, 조그만 나방처럼 생겼죠. 바로 이게 바로 조금 전에 그 모래를 붙여가지고 집을 짓고 살던 날도래가 지금 얼음벌레가 돼가지고 나왔어요. 얘들은 그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고 죽을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이 안을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물 속에도 그냥 시멘트 같은 걸 바르지 않고 돌하고 모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이로 지금 달뿌리 풀이 자라고 있는 게 보입니다. 저렇게 물속에 수생식물들이 살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오염된 물질들을 쟤들이 지금 먹어치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물이 맑아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어느 정도 지금 알 수가 있겠어요. 자, 다음으로 또 진행하시죠. 이 풀을 보시죠. 이거는
꽃도 피우지 않고 마치 고사리처럼 이렇게 포자로 번식을 하는 쇠뜨기라는 식물입니다. 이 식물은 이렇게 영양줄기가 나오기 전에 초봄에 생식줄기가 올라오는데 마치 그 끝이 뱀 머리처럼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뱀밥이라고도 부르는 그러한 식물이죠. 한때 이게 몸에 좋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막 잔뜩 뜯어가서 구경하기 힘들 정도 있었는데 요즘은 또 인기가 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식물은 얼마나 강인하냐 하면은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진 후에 모든 생명체는 다 죽었어요. 그 이후로 최초의 생명체가 보였던 게 바로 이 쇠뜨기예요. 그만큼 어떠한 조건에서도 생명력을 잃지 않는 것이 이 쇠뜨기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얘가 엄청나게 깊은 뿌리를 뻗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뿌리를 뻗느냐,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은 여기 우리나라에서 뻗어나간 이 쇠뜨기의 뿌리가 에콰도르까지 뻗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이게 생명력이 강하다는 건데요. 사실은 이 쇠뜨기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잡초라고 하는 것들이 쇠뜨기와 같은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러한 생명력을 갖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이 잡초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에요. 역할이 뭐냐면은 지구에 상처가 나게 되면 그거를 붙여주는 반창고, 밴드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잡초는 이렇게 사람이 사는 근처에는 있지만은 저 깊은 숲속에 들어가면은 보이지 않는 것이 잡초예요. 자, 그래서 이 잡초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마칠 때까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이 손을 대지 않는다면 저절로 자기가 씨앗을 더 만들지 않고 꽃을 피우는 것을 줄여서 사라지는 거예요. 잡초는 자기 역할이 끝나면 사라지는 거죠. 하지만 사람이 계속해서 건드리고 땅을 또 후벼 파면 그 잡초는 어떤 희생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거기에 자리를 잡으려고 덤벼들기 때문에 애당초 잡초와 사람의 전쟁은 사람이 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잡초가 있는 곳에 흙이 원상복구가 돼서 숲으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잡초는 사라진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잡초는 아름다운 꽃을, 화려한 꽃을 피우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땅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식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또 계속 알아보시죠. 자, 여기를 보면은 특별한 이런 풀이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한번 들어보실지 몰라요. 박주갈이라고. 얘가 나중에 열매를 맺혀 가지고 날려버릴 때쯤 되면은 닭 반쪽으로 쪼갠 것 같은 그런 그 열매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날려보내는데 이 녀석이 특별한 게 뭐냐면 그 덩굴로 뻗어나간 애인데 특별히 얘는 이렇게 보면 아래 잎 하나만 뜯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하얗게 하얀 유즙이 나와요. 이 성분이 굉장히 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식물이 이렇게 그 즙을 내는 것은, 특히 쓴 즙을 내는 것은 뭐냐면 곤충들한테 뜯어먹히지 않으려고 방어물질을 내는 거예요. 이런 즙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옛날에 그 엄마들이 젖이 잘 안 나오고 그럴 때 이거를 그 젖 잘 나오게 하는 약재로도 썼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잡초라고 하는 것들이 실은 잡초를 먹어서 나을 수 없는 병은 의사도 고칠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잡초가 또 약용 성능이 또 엄청 뛰어난 게 많습니다. 계속 가시죠.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행복의 상징이라고 하고 행운의 네잎 클로버라고 하는 그런 화이트 클로버가 지금 여기 있어요.
이 클로바는 이렇게 꽃도 피워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 이 바닥으로 뿌리를 뻗어 가지고 계속 번식을 해 나가는 거죠. 그 작전이 얼마나 훌륭한지 어디 가나 볼 수 있고, 정말 지구상 어디에서나 아주 생존력이 강하기로 아주 소문난 것이에요. 그리고 꽃도 이렇게 피어 있으니까 사람들 눈에도 또 예뻐 보여요. 거부감이 없잖아요. 대단한 클로바예요. 자, 또 다른 풀도 한번 볼까요? 이쪽에 보니까 지금 보라색으로 피어 있는 꽃 보이죠? 이거는 생김새가 어때요? 생김새가 보면은 이렇게 여기만 보면은 붓처럼 생겼죠. 붓. 그래서 꽃은 붓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생김새를 그대로 이름으로 붙인 거예요. 이런 애들이 물가를 좋아해요. 붓꽃 종류가. 자, 여기를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나무예요. 아직 어리죠. 이 나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아카시 나무예요. 한때 어느 회사에서 껌이 나왔는데 그 껌 이름을 아카시아 꽃껌이라고 하는 바람에 이게 잘못 알려져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아카시아라고 부르고 있는데 실제 이름이 아카시죠. 자, 근데 이 나무에 대해서 왜 제가 말씀드리려냐 그러면은, 이 나무도 아까 얘기한 잡초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지구에 상처가 났을 때 잡초가 맨 먼저 들어오는 그러한 식물이라면, 나무 입장에서는 또 이런 아카시 나무 같은 나무가 가장 먼저 달려와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아카시 나무도 지구의 반창고 역할을 하는 나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땅이 훼손된 곳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가 사람이 더 이상 건드리지 않으면 거기에서 한 100년 정도 살게 되면 저절로 아카시 나무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큰 태풍이 오고 그럴 때가 있었죠. 그럴 때 아카시 나무가 많이 쓰러졌어요. 그건 물론 태풍 때문에 쓰러진 것도 있었지만 그만큼 아카시 나무는 수명이 많이 됐다는 거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좋은 숲이 돼 있었기 때문에 아카시 나무도 이제 떠날 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우리 추억이 있잖아요. 요 잎을 따가지고 여기다가 계단에 올라가면서 여자친구하고 같이 가위바위보 하면서 이거 가지고 하나씩 서로 따가지고 누가 많이 땄나 남아있나 요거 했던 거 기억나시죠? 정말 우리 추억에 좀 많이 남아있는 그런 나무예요. 네. 하지만 가시는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올은 장미의 계절. 자, 사실은 장미가 다 이러한 기본적인 이러한 꽃에서 온 거예요. 이게 지금 찔레꽃이거든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꽃 향기가 찔레꽃 향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찔레 향이 느끼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저는 어렸을 적에 이 찔레꽃에 남다른 향수가 있어요. 우리 어렸을 적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찔레 어린 순을 따가지고 벗겨 먹은 적이 있거든요. 정말 좋은 추억이 떠오릅니다. 네. 찔레꽃 향기 좀 떠나기가 아쉬운데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이 물 옆에 이렇게 식물들이 많이 자라고 있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면이고요. 이러한 식물들이 이 물을 걸러주는 작용이 어마어마한데요. 자, 계속해서 한번 이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이 꼭 밀림 속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와보시겠어요? 야. 자, 우선 보면은, 아하, 여기 조그만 개구리가 한 마리 보이죠? 야, 뛰어. 이제 갓 태어났나봐. 올챙이에서 정말 작은 개구리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은요, 우리가 바다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뭔가 이렇게 누가 똥탑을 올린 것 같죠? 똥탑을? 자, 이런 데 보세요. 똥탑. 야, 이 속에 뭐가 살고 있을까요? 이 속에 뭔가가 살고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파볼게요. 이 속에 지금 뭔가 살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파보겠습니다. 자, 나타났어요. 자,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네요. 자, 뭡니까? 이게 지금 지렁이거든요. 자, 지렁이가 많이 있어요. 지렁이가 지금 아주 정갈한 녀석이 들어가 가지고 똥은 밖에다가 싸네요. 자, 지렁이 똥탑이에요. 우리가 이 땅속에서는 뭐 정화활동이 뭐가 있겠느냐, 동물이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습한 이러한 땅속에서도 활발하게 먹이 활동하는 친구가 있으니까 바로 누구냐 그러면 이런 지렁이 종류예요. 이러한 지렁이들이 흙을 얼마만큼 정화를 시키는지 몰라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농토를 사고 팔 때 지렁이 똥탑의 밀도가 어느 정도냐 가지고 가격을 매긴다 할 정도예요. 지금 여기에서 아까 얘기한 수변에 있는 식물들이 굉장히 큰 정화 역할을 하고, 또 저 안에 그 물속에서 기어다니고 있는 날도래 종류의 애벌레들, 또 강도래, 하루살이, 엽새우, 이런 애벌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가지고 걔들이 정화를 시키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또 땅에서 정화 활동을 하고 있는 지렁이 같은 친구가 있어요. 이 안에 수많은 그 일꾼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뭔가를, 자연을 바라볼 때는 아름다운 것만을 최고로 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고 낮은 곳에서 움직이고 있는 작은 곤충, 또 작은 이러한 생물들, 또 식물들, 나무나 이러한 풀들, 잡초들, 이러한 것에도 애정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